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잘 버티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증시 빠진 것을 보면은 대단하다 뭐 싶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시장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오늘 장중에 10만 1,000원까지 내려갔고요. 현재도 10만 1,000원,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붕괴 걱정, 신저가가 나오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오히려 저가 매수를 나서도 괜찮은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OX 의견 주시죠. X를 주셨는데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나을 것이다,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걸까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이미 가격적으로 조정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흐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경쟁 심화에 따라서 실적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생활가전과 TV 부문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미국 유통 관련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대형 물류 체인들인 월마트라든지 타겟 등이 이 운송 차질을 버티지 못하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LG전자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코로나19의 특수를 누린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 특수들이 견조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장 동력인 전장 부품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업황이 시장의 전망대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 최근의 장세가 기대감보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더 냉정하게 체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체크하시고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에서 보수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만 해도 LG전자, LG이노텍의 주가가 좀 뛰어났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히 돌아서는 걸 보고 실적으로 확인이 된 후에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카카오 한번 네이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사실 이들의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먼저 매를 맞은 상황에서 또 한 번 경기 침체 매를 맞았거든요. 여기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의견 OX로 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을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매출이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 성장주의 하락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성장에 대한 하락 한계가 좀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심리에 대한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 검색 플랫폼이잖아요. 검색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자체는 사실 네이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 경쟁사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그 검색 엔진 자체가 그렇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돈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뭐 바닥이다 생각을 해서 한 번에 좀 진입을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분할해서 조금씩 담아보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런 종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지고 갑자기 여기에 대외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추락할 때는 정말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표님 네이버, 카카오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잖아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구간에 더 이상 손절은 생각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지 좀 의견 주시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제안을 드려도 저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도 사실 현금이 없다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망세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본업 자체는 모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최근에 들어서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아직 정확하게 풀리지가 않아서 정책적으로도 조금 이 IT 기업들이 조금 활발하게 조금 운동장을 뛸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될 때까지는 조정을 조금 길게 받을 것이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에 대한 공부하시면서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는 둘 다 우물안 개구리라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야지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외국 시장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지 뭔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OX로는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좀 뭐 K94길, K중장비라는 그런 키워드까지 붙고 있는데 투자해도 괜찮은지 두 분에게 의견 보겠습니다. 두 분 다 O 주셨는데 이 현대건설기계 인프라 투자를 국내 오늘 뭐 다스코라던가 해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뭐 우크라 재건으로 걸리다가 오늘은 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이야기 나오면서 막 올랐거든요. 이 현대건설기계는 국내를 볼까요? 국외를 볼까요? 사실 국외를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 매출 하락의 원인이 사실 중국 경기 시장 위축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물론 투자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은 뭐냐면 북미와 이제 신흥시장의 성장세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이제 경기 호조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이제 건설기계 수요 증가 그리고 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형 건설 장비의 이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신흥국의 투자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종목까지 오늘 세 개 종목 모두 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판단 시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천보일배, 후성화 가치가 두 분 모두 다 섹터가 좀 같아 보여요. 네. 그렇죠? 예. 여기는 너무나 확연하게 어떤 종목인지 알겠고 네. 후성화 가치가면은 2차 전지 내에서 후성의 후발주를 좀 찾으시는 것 같은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천보와 코스모 신소재.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LNF가 또 신고가 기록하는 거 보면서 배가 아파서 네. 후발주를 뭘 살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이 두 종목도 제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천보를 마감해 사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LNF에 이어서 후발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종합 정밀화학 소재 기업이고요. 실적 보시면 1분기 매출액 943억 원입니다. 전년 비해서 92%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180억 원입니다. 해서 91% 기록을 했습니다. 배터리 매출액도 653억 원으로 114% 성장을 하면서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세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가 인상도 있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로 인해서 51% 추가된 매출 확장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에서 첨보가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육불화 인산 리튬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실적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가격 안정화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 차질이 2분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을 조금 부진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3분기부터 중국의 봉쇄 조치도 점차적으로 풀릴 거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3분기부터 피전해질에 대한 가격 안정세도 이루어질 거고 차세대 전해질이죠. F 전해질 위험이라든지 화재 위험성이 조금 낮은 전해질인데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 전해질이 기존의 육불화 인산 리튬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범용 소재였던 P 전해질과 달리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데 F 전해질이 한몫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첨보의 26년도까지의 이 성장은 이 F 전해질의 매출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캐파도 확대가 될 것인데 지난해 말에 3,500만 톤 규모의 캐파였다면 2026년 말까지 3만 7천 톤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 소요 자금이 7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미 지난해 말에 12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은 마친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매출에서 나오는 이제 현금 유동성들이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시비를 발행하거나 하는 자금 조달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캐파 증설에 따른 중장기적인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보시더라도 작년 10월부터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해가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2월
그리고 5월까지 좀 3번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있었고 단기 이평선들 위로 조금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추세적으로 조금 상승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2월에서 3월까지의 약간 주가가 횡보하는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물량 소화를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매수가로는 밴드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33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고 네. 매수가는 적어왔었는데 26만 여기네요. 5천 원에서 28만 26만 5천 원에서 28만 원으로 네. 밴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33만 원인데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1차적인 목표가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물량 자체가 아직 이쪽에 많이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 충분히 돌파 시도를 한다면 2차적으로 38만 원까지 바라보고 손절가로는 21만 8천 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 목표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후성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코스모신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는 후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가는 종목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코스모신 소재의 매력을 좀 발산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사실 그럼에도 오늘 지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가자, 따라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표현한 거고요. 사실 모두가 아실 만한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그래서 뭐 후성 또한 소재주죠. 이제 전기차 밸류 체인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사실 2년간 성장주로서 굉장한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제는 사실 성장성만이 아닌 실적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또 했고요. 특히 양극재 매출이 2배나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ESS용 이제 리튬 인산철, 양극재 출하 증가 소식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용 이형 필름 호조가 또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리포트도 또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초부터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성장성과 그리고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실적으로서 좀 평가받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사실 지금 제가 준비할 때 그리고 계속 본 이제 매수가는 이제 종가로 그냥 말씀 좀 드리고 네. 일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정해드리고 손절가는 4만 8천 원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주를 갖고 오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종가 매수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시가 후간 분위기 어떤지도 살짝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드렸지만 뉴욕 증시의 급락을 보고 난 후에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생각보다 좀 잘 버텨주네라는 생각이 들죠. 코스피는 1.36%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9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에서 좀 순매수를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매도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관 쪽에서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피 대다수가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코스닥에선 2차 전지 화랑으로 인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